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성인간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인간호학 그러면 학생 때 어떠셨어요? 일단 어렵다.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많고요. 또 성인에서 여러분들 과락 점수들도 제법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 문제는 몇 문제죠? 70문제죠. 일단 성인에서는 점수를 받아 놓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인간호학은 다른 과목하고도 겹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아동간호학에서도 아동간호학에서의 기본간호는 기본간호에서도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인간호학에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기본간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성, 아동, 간호관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인간호학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4시간씩 6회 진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 성인간호학은 우리 2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어떻게 24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24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 기본적인 이론 교재와 문제, 기출 문제는 기본적인 거는 아동간호하고 비슷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론서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집을 보면 보기 박스 안에는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중요 문제들이 다시 또 출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문제풀이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꾸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시간이 좀 많죠? 국가고시 볼 때까지는. 그죠? 그래서 천천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왜? 과목 수가 일단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4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단시간에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는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아동에서도 수업했지만 그 문제에서 중요 키워드 찾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을 굉장히 잘 짜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12월 1월에 이 내용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저장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이나 12월쯤에 또 모의고사 반이 한 12월 1월쯤에도 진행이 될 건데 그때 또 이렇게 오시거든요. 여름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그때 이제 마지막 정리하려고 오시는데 너무나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생소하다. 저장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재학 중이신 분들이 아까 계시는 걸로 봤어요. 여러분 재학 중이신 분들은 4학년 2학기에 아마 학교에서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중간 기말 해갖고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할 거라는 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을 어떻게 선택해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저희 학원을 선택하셨어요? 네.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서 오셨답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다니셨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아, 아는 분, 지인이 여기를 다녀서 합격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원 카페 아까 안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학원 카페에 들어오면 합격 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가 최근 거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년 정도, 이게 지금 2년 만에 다시 하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작년에 코로나 뭐 이러면서 좀 쉬었던 것들이 좀 있어서 합격 수기가 많이 없다. 그때는 좀 쉬었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합격 수기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실강으로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 글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학생들이 오신 분들은 8학기 동안 최고 성적을 받았다. 4학년 2학기 때.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국가고시를 4번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40대셨어요. 근데 이제 20대 때는 떨어졌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40대니까 애들이 크죠. 엄마는 공부 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저랑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PD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근데 그분이 성적표를 다 올리셨어요. 4번 떨어진 거 점수표를.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붙었다라는 격려매를 굉장히 재미있게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힘들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학생들마다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맞는 방법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거기서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고 이제 공부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성인 간호학이 있죠. 제일 먼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요약서들 보면 거의 4권이지 않아요? 거의 3권, 학원 거 말고 여러분들 책꽂이에 꽂혀있는, 집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인간호학 요약집이 2권이고 문제집이 2권이고 일반적으로 평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줄여놨나 봐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점수는 아주 100점은 아니겠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 믿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서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3페이지. 자, 신체 손상에서 피부통합성 문제인데요. 피부계 진단검사예요. 그래서 도말법, 우드램프 검사, 첩보 검사, 피부생검이 있게 됩니다. 도말이에요. 그래서 염화칼륨 검사 KOH라고 이야기하는데 진균류의 균사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다. 챙크 도말은 수포성 장애 확인할 때 하는 검사예요. 그럼 그 옆에다 하나만 써놓은 게 밑에 대상포진 있죠. 그렇죠? 대상포진을 확인할 때도 챙크 도말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램프 검사예요. 자, 병소부에 자외선을 반사하는 수은 램프를 쪼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그린 건데요. 진균 감염, 세균 감염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첩보 검사예요. 첫 번째 땡 별표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집 보시면 이게 지금 기출문제, 24년 기출문제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기출문제 박스 있고 그 밑에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랬죠. 관련된 문제 1번을 지금 첩보검사 첫 번째 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집에 1번 문제는 그 문제가 없어요. 박스 말고. 1번 문제는 없는데 그걸 왜 뺐냐면 기출문제가 24년도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은 거죠.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1번 문제 사라졌는데, 자, 첫 번째, 접촉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 또는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진단할 때 시행하는 진단검사가 무엇인가가 실제 관련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4년 기출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첩보검사가 답이었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거 해보셨을 거예요. 알레르기 일으키는 항원을
등이라든가 팔에 이렇게 쩍쩍쩍 스크래치 내가지고 항원을 주입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항원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지 보는 게 척포 검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검, 바이옵시죠. 그래서 조직 검사 위해서 피부 조직 표변을 채취해서 하는 거고요. 특히 세 번째 땐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스피린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약물을 스탑하고, 그렇죠? 48시간 전부터 약물 투여를 스탑하고 생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항응고제 대표적인 항응고제가 뭐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 이거는 헤파린, 와파린, 이게 항응고제예요. 이거를 왜 주의할까요? 피부 조직검, 조직을 떼내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 먹는 사람들은 투여하고 있는 자들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검을 했어요. 조직을 떼냈어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그러니까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출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해 주시면 되고 멸균 드레싱 한다는 거는 바로 흐름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척포 검사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대상포진인데요. 자, 대상포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원인균이 항상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수두가 들어와 있어요, 몸에. 활성화가 안 됐어. 잠복되어 있었다가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잠복기 수두가 재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인을 보시면 대표적인 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50세 이후 막성 종양 뭐 이런 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많이 생겨요. 자, 증상에서 첫 번째 땡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 이상의 신경절을 따라 일측성 수포성 방증과 통증이 있다라 그래서 신경절을 따라가요. 신경이 있는 줄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땡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일측성.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신경절 따라가니까 통증은 당연히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안 외워도 연결돼야 되고. 염증도 한쪽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뭐 흡수, 흉수, 경수, 뇌신경, 이거 안 외워도 돼. 신경을 따라서 그 띠 모양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진단검사 아까 체크도망을 검사한다 그랬죠.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인에서는 치료 중재가 대부분의 시험 문제예요. 자, 치료 및 간호 중재는 머스로. 머스는 별표 아니에요. 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이건 무슨 약이에요? 스테로이드. 항염제죠.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이에요. 맞는 거. 그래서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증 감소, 경과기간을 단축하면서 항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항염제는 장기간 쓰게 되면은 무슨 부작용이 생겨? 염증을 은폐시켜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투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염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가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제제가 뭐예요? 그렇죠. 사이클로비어. 이것도 약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 감소와 치유를 촉진되는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 항바이러스 제제 이름은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파요? 당연히 신경절 따라 흐르니까 아파요. 당연히 진통제 들어가야 되고요. 되게 가려워요. 빨개져요. 소양감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에서 여러분이 증상을 알면 바로바로 치료들이 나오죠. 아프니까 진통제.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항바이러스 제제. 가려울 거니까 항히스타민 제제.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수렴성 스포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거기를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용액을 묻혀갖고 적신거즈로 이렇게 덮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이 되죠. 그래서 수포가 만들어지면 얘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 예방 간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핸드워싱이고 딱 아까 위험 요인 중에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이게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떨어진 사람하고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금지. 보면 되고. 쪼이는 옷을 착용하면 쓰리고 간지러운 데다가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쪼이는 옷을 입게 되면은 더 아파요. 옷에 자극이 돼서. 그래서 쪼이는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3번 피부 종양인데 대표적인 게 피부의 종양이니까 캔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인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피부암. 자외선 노출이에요.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편편상피세포암이 있는데, 자,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는데 태양에 노출되는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입술, 입, 손등 이런 데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은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돼요. 그냥 보고 되고 치료도 그냥 한번 읽고 끝 하셔도 돼요. 암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예방법은 발표하세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아까 원인이 자외선의 노출이야. 그러니까 예방하려면 자외선의 노출에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요. 그래서 불투명한 옷, 양산 모자, 기타 보조기구,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해라. 그 다음에 모반이 변화, 또 새로운 뭐가 생기면은 경고 신호기 때문에 즉시 진치료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키워드만 중심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욕창인데요. 욕창의 정의는 우리 여러분들 기본간호에서 다 할 거예요. 자, 뼈 돌출부에 발생하는 피부 손상인 거고 주로 어떤 환자한테서 많이 발생하지? 빼드리든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 누워있는 환자들한테서 많이 발생하죠. 그거는 이제 기본에서 할 거고 뭐 기전이랑 이런 거 1, 2, 3단계가 성인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욕창의 1, 2, 3단계 시험은 기본간호학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간호 기출문제를 풀면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성인에서도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1단계는 어떤 상태지? 그렇지,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지. 그래서 비창백성, 말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빨개지는 단계. 그쵸?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수포, 그 다음에 스크래치 나는 것들이고요. 3단계가 대부분 시험 문제예요. 기본이든 성인이든 3단계가 많이 나오는데 표피, 진피 다 손상을 입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괴사가 있고 그런데 근막이야 뼈나 이런 쪽으로는 손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4단계는 근육, 뼈까지도 손상이 되는 걸 4단계. 그래서 이 땡땡이들을 보기 박스에 넣어놓고 몇 단계냐 하는 게 대부분의 욕창의 단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인데요. 화상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병태 생리를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은 발표 많이 하세요. 자, 화상을 입으면 혈관이 이완할까요? 수축할까요? 수축하지. 그쵸? 수축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화상 주변으로 혈관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완이 되니까 모세혈관의 투과성은 증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수포가 만들어지고 부어오르고 체액상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혈액량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신장, 키드니죠. 혈류량은 줄어들고요. 사구체 여과율 감소하고요.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교환량 감소하고요. 심박출량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혈량성, 혈량이 줄어듦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고요. 신혈류량도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나타난 소변량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땡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머스트.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안에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는 이게 세포라고 하면 그쵸? 셀이에요. 세포인데 이 안에는 나트륨이 더 많아요? K가 더 많아요? 그렇죠? 나트륨보다는 K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혈관에는 나트륨이 훨씬 많아요. 그죠? 요거는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화상으로 인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포가 파괴되어서 세포 바깥으로 칼륨이 빠져나가게 돼요. 여기에 있는 칼륨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세포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가 피야. 그래서 세포가, 피 안에 세포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고칼륨 혈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마찬가지.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로 유입해서 저나트륨 혈증. 그래서 화상이 있게 되면 K가 높아지고 나트륨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체액 상실이 일어나요. 체액이 상실돼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는데 처음 12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고 36시간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땡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좁은 3도보다 3도가 훨씬 화상이 심한 경우죠. 3도 화상. 그렇죠? 근데 그 사이즈가 작아. 근데 넓은 형태의 3도보다는 2도가 화상이 적은 건데 2도인데 2도 화상인데 훨씬 넓어. 근데 이 넓은 2도가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뭐야? 3도가 더 화상 손상이 많지만 넓은 부위에 2도 손상이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화상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분 전해질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소실이 이때 너무 많이 발생해서 넓은 2도가 훨씬 더 위험한, 안 좋은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체액 상실은 아까 36시간까지 지속이 된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체액이 다시 재이동한다는 거는 5일 정도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변화가 있어서 혈량이 아까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혈량 감소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아까 떨어진다 그랬었죠. 다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식제, 연기, 열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요. 여러분 호흡기 손상은 굉장히 심각하죠. 기도 폐쇄, 기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폐부종, 호흡부종, 그 다음에 ARDS다 일으킬 수 있다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두 번째 땡별표, 질식, 연기, 열로 인해서 호흡기 쪽에 손상을 받게 되면 정막부종에 의한 상기도 폐쇄가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케어가 1순위가 이거에 대한 케어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호흡기가 손상을 의미하는 증상, 얼굴과 목의 화상, 타버린 콧돌, 신목소리, 수포음, 마른 기침, 피피 또는 거무스레한 객당, 호흡곤란, 구두, 임두, 점막의 수포. 이거는 안 외워도 이런 걸로 인해서 호흡기가 손상을 받으면 이런 증상이 보이겠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연히 피부 통합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손상된 피부, 신경종말, 땀샘이 막히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낭의 정상적인 기능 상실도 바로 아실 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관 증상 별표하세요. 위장관 미란이라고 하는 컬링 얼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상 환자에게는 컬링 얼서가 발생하는데, 자, 화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점액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액이 감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위액은 스트레스 받으면 위액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혈량성 쇼크 기간 동안에 위장관으로도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죠? 아까 다 감소한다 그랬잖아. 혈액량, 신혈류량 다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에도 혈액 공급이 감소가 돼서 발생하는 게 뭐다? 컬링 얼서다. 그래서 컬링 얼서 그러면 화상으로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화상 범위요. 구분의 법칙. 그쵸? 구분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숫자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인간호 유임을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네, 놀랬어요, 순간. 제가 안 보내드린 줄 알고. 네, 받으셨죠? 네, 저도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네?
그러면 받은 게 없으시면 데스크 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머리는 몇 퍼센트? 9. 목 몇 퍼센트? 9. 그 다음에 몸통 앞 18. 몸통 뒤 18. 사지는 각각 9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 9, 사지도 각각 9, 그래서 18인 거고, 회음부는 1.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의 법칙을 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상의 책으로 와서 화상의 깊이를 보면 자, 부분화상, 전층화상, 그래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1도는 뭐예요? 피부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빨개지는 정도인 거죠. 홍반이 있게 되고요. 근데 1도 화상도 아파요. 뜨거운데 갑자기 되는 거니까 통증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도 화상의 대표적인 특성은 표피도 있지만 진피도 손상이 되는데 2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물집이 생기는 거야. 그치? 아프고 감각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도부터를 전층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생긴 거지? 표피진피. 표피진피는 2도야. 그런데 피하 조직, 근육, 신경뼈까지 있는 게 3도. 통증 없어요. 3도 화상. 아프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별하셔야 되고 쇼크 현상. 아까 수분 전해를 다 이동하면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는 쇼크 증상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가피가 이제 치유 과정 보면은 가피가 만들어지고 3도기 때문에 피부 이식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치료 및 간호중재 보세요. 병원 이송 전 응급처치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화상을 입었을 때? 그렇죠. 찬물에 담그기죠. 그래서 통증 완화,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기니까 부종 감소, 조직 손상 감소 효과를 해서 기억해야 될 거 찬물에 먼저 담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우리 화상은 많이 접할 수 있죠. 일단 후라이팬에 대면 바로 그렇죠. 계속 싱크대에 가갖고 찬물 틀어놓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얼음을 적용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은 체액이 아까 이동한다 그랬죠. 심한 체액의 이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얼음은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옷이 불에 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가위로 자르는데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젖은 타올로 먼저 싸서 가위로 잘라내시면 되고요. 화상 부위 덮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건조하고 깨끗한 시트로 하셔야 되고 연고등은 바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화상을 입었는데 호흡기에 화상을 입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그렇지. 기도 개방이요. 그래서 기도 유지부터 해야 되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응급기요. 자, 화상에서 특히 이제 심각한 화상, 3도 화상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보면 자, 응급기라는 거는 화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기관을 이제 응급기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기도 호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기도를 개방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안정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흡입성 화상, 얼굴, 목의 화상일 때는 기도 손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 이게 기출에서 한 2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기도 확보가 됐어. 그러면 그렇죠. 수분 전해질 이동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액 공급해 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도록 수액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 부위들을 사정해야 되죠. 범위가 어떻고 위치가 어떤지 다른 손상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쇼크 예방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쇼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수액요법부터 해야 돼. 혈량이 줄어들어서 쇼크를 일으키니까 혈량을 대처해주는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수액요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맥내 수액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흡입 예방 통증 관리 해줘야 되고요. 화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라, 낮게 해라. 높게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 아까 생긴다 그랬어. 왜? 왜 생길까? 부종 왜 부어오를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있죠.
그죠? 그 단백질이 세포 조직 안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종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이 피부 손상이니까 감염 예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급성기는 이제 응급기 지나서부터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를 급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감염 예방이 기본적인 거고 영양 유지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고칼로리, 고단백, 비타민, 뭐 철분, 그 다음에 기도 예방 유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축이 일어나지 않는 기능적 자세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기능적 자세 여러분 유인물로 드렸어요. 경축 예방을 위한 기능적인 자세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자, 목은 신전을 시키는데 베개 사용은 금지하라는 거죠. 타올만 말아서 하면 되고, 손가락은 굴곡 신정을 해서 지지대를 써야 되고, 몸통은 신체 선열 유지하고 허리 곧게 하고, 무릎은 누워있는 동안에는 신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목, 다리 이런 건 제가 읽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 환자들 위해서도 신체적 자세 유지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다리는 외전하라. 외전을 예방해서 트라겐타 롤을 쓴다라는 거는 기본 간호 국가고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팔꿈치는 신전, 외전, 고관절도 신전, 외전, 손목은 신전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 간호에서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집에서 침대에서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은 어디를 본다? 하늘 보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한번 이 자세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상불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결 유지하고 변연절제술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뭘까? 변연절제술은 여러분 죽은 조직, 가피 만들어 그걸 제거한 데브리망이라 그럴 거예요. 제거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드레싱해야 되고, 피부 이식, 전층 화상일 때는 피부 이식 하게 되죠. 이식 후 간호 봐보세요. 진통제 아프니까 진통제, 그 다음에 이식했으니까 항생제, 그 다음에 수분,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 드레싱, 그 다음에 수술 부위 올려라, 조기 이상 해라, 이런 거는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을 공부할 때는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하면 되고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요. 아셨죠? 재활기의 가장 큰 거는 경축 예방입니다. 그래서 체위 유지하고 부목 고정하고 운동하고 조기 이상 해야 되고요. 특히 치료적 체위 보시면 반자에 취하거나 머리를 댄 채로 장시간의 침상 안정은 경축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죠. 이런 자세는 피해야 되고요. 부목 고정하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하고 독립성 증진, 반응 예방, 정서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파클랜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체중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방법 보세요. 첫 24시간 동안 총 수액 보충량은 몇 cc? 4. 이거를 기억하세요. 4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4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비슷한 게 하트만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하트만용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체중 곱하기 화상을 입은 총 체표 면적을 TBSA라고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몇 %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 돼요. 그러면 예시 보세요. 50% 화상을 입은 70kg 환자야. 그러면 수액 공급을 총 수액 보충량은 어떻게 될까? 계산이 4cc 아까 준다 그랬죠? 곱하기 체중이 70 곱하기 50%야. 그럼 여기다 50%니까 0.5 곱하면 안 되고 기본 단위가 50이기 때문에 50을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0.5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퍼센트이니까 50% 할래니까 100분의 50 이렇게 할 거잖아. 그거 하지 말라. 그냥 50으로 곱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지? 하루당 총 수액량이 14,000cc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 적용 방법 봐보세요. 1008시간은 총량의 몇 분의 몇? 왜 8시간은 이렇게 많이 줄까? 2분의 1이나? 수분 전해질 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응급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는 8시간 안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후 8시간은 4분의 1, 그 후 8시간은 4분의 1.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총 하루에 14,000cc가 필요한데 1,008시간은 굉장히 이동이 많겠고 그 다음에 쇼크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줘야 돼. 그래서 14,000에 2분의 1, 7,000cc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8시간 동안 7,000cc니까 시간당 875ml 세팅하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그 후 8시간은 총량의 4분의 1이니까 3,500, 시간당으로는 436.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피부통합성 문제입니다. 자, 1번. 접속 피부염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검사. 그렇죠? 여러분 설명하니까 금방 쉽지. 그렇죠? 이게 24년 기출 문제예요. 자, 피부 생검은 아까 뭐였지? 바이옵시. 그렇죠? 조직 검사하기 위한 피부 조직을 표본 샘플을 떠가지고 채취하는 거를 피부 생검. 우드램프는 아까 진균 감염, 세균 감염 때 하는 거고, 청크도말은 수포성 장애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2번. 욕창의 단계.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전층이 손실됐지. 아니, 진피. 그러니까 표피도 손상이 되고 진피도 다 됐고,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의 성상, 건과 근육은 노출되지 않았대. 그러면 4단계까지는 안 간 거지? 3단계. 이해됐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 기본간호 문제도 이런 형태로 나가요. 3번. 대상포진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 옳은 거. 면역이 저하다. 그치? 딴 건 다 모르겠어도. 그쵸? 대상포진이 면역 저하된 사람들에게 잘 발생하니까 이런 사람하고 피하는 게 좋죠.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5번은 금방 나왔고, 우리 1번부터 고쳐봅시다. 그게 숙제야, 이제. 수포는? 그렇죠. 양측성이 아닌 일측성. 2번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는 항염, 그러니까 염증을 은폐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장기간 틀린 거고. 3번은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개인위생으로는 재발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4번은 그치, 항생제가 틀린 것 같지? 그럼 어떻게 고쳐주면 돼? 항바이러스제. 그쵸? 베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가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4번. 뜨거운 물에 양쪽에 화상을 입었어. 발적이 보이고 통증을 호소해.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화상 몇 단계? 1단계. 우선적인 간호중재. 몇 번? 3번. 그렇죠? 이거는 진짜 3번 큰 소리로 나와야지.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점수를 드리고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 틀리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도 화상이기 때문에 1도 화상에서의 응급처치는 찬물에 담기거나 냉수포 차가운 걸로 덮어주면 되는 거죠. 답은 3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기출문제 풀었어.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틀 전부터 왼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 왼쪽 허리 부분에 수포가 있는 붉은 반진이 띠처럼 일렬로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문제 바꿉니다. 이 여성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진단명은? 그렇지, 대상포진이야. 대상포진이 아까 50세 이상의 여성이었다 그랬고, 통증이 있고, 왼쪽 옆구리니까 왼쪽에 나타나고 신경을 따라서 띠를 낳는 것인가. 딱 대상포진을 그대로 지금 문제에 드러났죠. 그러면 간호복과 증상? 1번 X. 어디가 X? 양측성이 아니라
일측성 수포가 생겨요. 수포성 발진과 통진. 2번. 장기간 아니죠. 단기간. 3번. 그렇죠. 5죠. 그래서 잠복기 수두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서 활성화가 돼서 나타난다. 4번.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 제제. 5번. 온수포가 아닌 냉수포, 그 다음에 수렴성 수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3번. 2번. 왼쪽 허리의 대상 포진이 키워드긴 하지만 왼쪽도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1번 당연히 틀렸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단기간. 2번도 틀렸죠?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 제제. 3번은 맞죠? 감기 걸린 남편. 면역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겠죠. 피해야 되죠. 4번은 그렇지? 왼쪽인데 오른쪽 허리에 나타날 거야? 아니지. 왼쪽에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고. 수포는 터트리고 건조하래요. 아니지. 수렴성 수포예요. 습기를 주라는 거지. 수렴성은. 그렇죠? 보시면 돼요. 터트리지 말고 바로 용액을 적신 용액을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3번. 피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함이 편평상피세포암이야. 가장 잘 걸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까 피부암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자외선 노출. 그러면 1, 2, 3, 4, 5에서 가장 자외선 노출이 많은 사람. 그럼 답이 4번이겠지. 스트레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답은 아니 아까 스트레스 1번 하신 분이 계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외선이에요. 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골퍼 선수들이 그 사람들은 거의 햇빛 아래서 일하잖아요. 그죠? 일하지. 골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존을 해서 골프를 하는 거니까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죠. 4번. 화상범위 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자, 구애 법칙을 통해서 하는 거야. 자, 얼굴이면 아까 얼마라 그랬죠? 얼굴이면 4.5. 4.5. 그 다음에 목. 4.5. 그쵸? 한쪽 팔은 아까 얼마였지? 8이었지. 아니, 9. 근데 문제는 양쪽 팔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18. 그 다음에 다리도 양쪽 다리야. 한쪽 다리면 9인데 양쪽 다리니까 18.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될까? 한쪽 다리가 18이야, 다리는. 한쪽 다리가 18로 돼 있죠? 그죠? 한쪽 다리가 18, 양쪽 다리니까 36. 다시 합니다. 얼굴이 4.5, 목이 4.5, 한쪽 팔이 9인데 양쪽 팔이니까 18. 그 다음 한쪽 다리가 18인데 양쪽 다리라니까 36. 그러면 63%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세표 면적의 63%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방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5번에서 볼까요? 자, 이도 화상도 키워드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5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목하고 가슴 부위래요. 그러면 목하고 가슴에 화상을 입어. 그러면 그렇지, 호흡기 기도의 손상을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릴 수 있는 진단은 우선적인 처치는 기도 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 부종에 의한 아까 단백질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와서 부종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점막 부종에 의한 기도 유지 불능,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수로 인한 수분 전해질 불균형, 체액량 소실로 인한 체온 저하, 통증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대응, 조직 손상과 관련된 감염 위험성 다 맞아요. 1, 2, 3, 4, 5가 화상 환자에게 다 내려질 수 있는 간호 진단이야. 근데 문제는 키워드가 목이나 가슴부의 화상이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응급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될 간호 진단은 그 중에서 2번이라는 거죠. 1번, 3번, 4번, 5번도 다 화상 환자에게 나올 수 있는 진단이라는 것도 같이 함께 보셔야 돼요.
다음 6번. 체표면에 30% 이상의 화상을 입은 환자의, 자, 문제를 보세요. 기도 확보를 이미 했어요. 그치? 제일 먼저는 기도 확보가 먼저라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기도 확보를 했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간호가 뭐냐는 거야. 그렇지. 그럼 답은 5번. 처방된 수액과 전해질 용액을 투여해야 되죠. 왜 하지? 왜? 그러니까 수분 전해질 이동이 많아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걸 줘야 돼. 5글자로 하면 뭘 예방하기 위해서? 저혈량성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자, 화상을 입으면 수분 증발 속도가 정상보다 4배 이상 빨라져요. 4배는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수분 증발 속도가 정상보다는 굉장히 빨라져. 그러다 보니까 수분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몸으로 흐르는 혈량이 줄어들면서 쇼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액 공급부터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15% 이상이면은 정맥 내 수액 주로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15% 이상, 30%까지 되니까 기도 확보했어. 그럼 빨리 수액 공급부터를 먼저 해줘야 돼. 7번. 자, 4시에 화상이고 8시에 응급실에 도착했네. 체중은 60, 화상 범위는 40. 파클랜드 공식에 의해서 정맥 주입이 되는 수액의 종류, 첫 주입 속도. 그치. 하트만 솔루션이야. 근데 닭가장에 하트만 솔루션이 없네? 하트만 솔루션이 0.9 노멀셀 식염수는 아니지. 5번이지. 락테이터 링거 솔루션 이퀄 하트만 솔루션이야. 응? 하트만 솔루션 열심히 외웠는데 없어. 당황하지. 그래서 셀라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이퀄 이게 하트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하트만 용액이 상대적으로 우리 몸, 체액과 굉장히 비슷한 조성,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볼까, 우리? 아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지? 4cc 준다 그랬죠? 4 곱하기 60 곱하기, 그쵸? 4cc 곱하기 60 곱하기 몇 프로였지, 아까? 잘 안 보여서. 40%. 이렇게 곱해야 돼. 그러면 얼마? 얼마 나와? 그치? 하루에 들어갈 총 플루이드 수액이 9600cc야. 그러면 첫 8시간은 응급기억이라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필요량의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9600 나누기 2. 그러면 답은 그래서 4800cc야. 이렇게 하면 4800이잖아. 근데 4800인데 자, 문제를 봐봐봐. 시간당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 4800은 기본이 8시간 동안 2분의 1이야. 벌써 이렇게 한숨 쉬면 안 돼. 그렇죠? 8시간에 4800이니까 시간당 얼마? 시간당 8, 6, 48, 600인 거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한숨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8번. 35% 이도 화상이야. 근데 중요한 건 24시간 이내라고 돼 있어. 그러면 화상의 단계에서 응급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24시간 이내 응급기입니다. 그럼 문제 바꾸면 35% 이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응급기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번. 체액 불균형이 있는 건 맞아요. 대사성 알칼리증이 아닌 대사성 산증을 초래해. 그래서 아까 하트만 솔루션 준다 그랬죠. 하트만 솔루션 주는 이유도 대사성 알칼리증을 예방한 게 아니고 대사성
산증을 예방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고요. 장액의 손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장 내 단백질과 나트륨이 간질감으로 이동해서 아까 뭐가 발생한다? 부족. 답은 2번이고 그럼 3번 볼까? 고쳐보세요. 조직 손상과 신장에서의 K배설 증가로 저칼륨 혈증이 초래된다. 고칼륨 혈증이지. 세포 손상으로 고칼륨 혈증이 일어나고 저나트륨 혈증이 일어나고 국소적으로 화상 부위의 모세혈관 투과성이 혈관이 이완된다 그랬죠? 1차적으로는 혈관 수축하고 그 다음에 화상 부위의 혈관이 이완되다 보니까 투과가 너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과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투과성이 증가돼. 그러면 투과성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심박출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장으로의 혈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구별되시죠?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이론책으로 와서 수술 환자 문제는 우리 기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수술 환자 수술 전에 사정할 건 건강력 간호사정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안 읽어도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 사정을 하는데 특히 호흡기계요. 수술하면 마취들 많이 하죠. 전신마취.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 감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무기폐 폐렴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X선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분석 해야 되고요. 특히 COPD나 기흉 만성기관점을 갖고 있는 환자는 더 이런 상태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식 있는 환자요. 수술 전이나 마취 전에 투약을 계속 해야 돼요. 이 환자들은. 그 다음에 심맥관계요. 그래서 심전도 혈액 검사해야 되는데 특히 세 번째 땡 별표요. 이게 기출 문제였죠. 자, 혈액응고에 영향력 있는 약물, 건강식품 섭취 여부 확인.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 한번 크게 읽어볼까?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플라빅스. 플라빅스가 기출에 나왔었어요. 그럼 이렇게 내가 찝어주잖아. 기출문제 풀면 되게 쉽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지금 외우라는 거야. 그리고 특히 생강이나 은행 같은 것도 이제 검사 있을 때는 이런 약물을 복용해서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응고제, 혈소판 응급집 억제제 같은 복용 환자는 반드시 의사한테 확인을 해서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되나, 스탑하고 검사를 할 거냐, 먹어야 되냐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항혈전제 같은 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왜 종합검진 할 때도 일주일부터 이 약은 먹지 마세요 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되고, 간은 약물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약물 마취제 해독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도 하게 됩니다. 자, 바이탈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러분, 감염이 있어. 그러면 랩 데이터에서 뭐가 올라가지? 이상이 있는 게 뭐지? 감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금방 이야기할걸? 그치? 또? 그렇지, CPR 아니에요. CRP. 그러니까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반응 검사죠. 올라가고 또 ESR. 또 여기까지는 학생들 대답 잘해. 또 백혈구 감설 검사라 그래서 WBC 디퍼렌셜 검사.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검사에서 올라가지. 호중구, 호염구 뭐 이런 거 있지.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뉴트로필 이런 게 올라가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야 돼.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나죠. 감염이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열을 자꾸 체크하셔야 되고, 객담, 객담인데 농성객담, 발적, 종창, 백탁 감염 증상이죠. 혈액응고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수술 금기 대상이죠. 왜? 수술하고 피 흘리는데 응고가 안 돼. 그러면 출혈로 인한 쇼크가 있어서 사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척수 마취요. 자, 뇌척수에게 국소 마취제를 주입해서 마비를 시키는 건데, 천자 부위, 척수에 바늘을 꽂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요추. 몇 번? 3번과 4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L34.
지수막 하강에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취 반응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 척추 마취할 때 아까 이거 했었죠. 아동도 이거 했었었죠. 자, 측이 구부린 자세로 측이.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면 1, 2분 안에 약효가 시작되고 다리에 온감 저린 느낌 쭈르르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저려요. 자, 합병증 및 간호는 머스트. 자, 마취할 때 척수 마취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거기 써있잖아. 우리 큰 소리로. 저혈압. 그쵸? 그래서 척수 마취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저혈압.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바꿔요. 척수 마취를 해서 혈압이 저혈압이라고 안 해. 혈압이 80에 40으로 떨어졌을 때 투여되는 약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또. 그렇지? 대표적인 게 에피네피린이에요. 응? 그래서 에피네피린. 그 다음에 마취 후에 우리 모든 약의 부작용은 뭐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서 공부해야 돼. 교수님이 어떤 약 물어보면서 부작용이 뭐예요? 그럼 쳐요? 오신구터요. 하면 이제 저 안 시켜요. 옆에 그 다음 가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오신구터는 안 외워도 된다는 이야기야. 내 말은. 그 다음에가 뭐냐면 두통을 기억해야 돼. 척수 마취를 하죠. 그래서 아까 L3번, 4번에 바늘을 꽂아요. 꽂아갖고 약물을 집어넣는데 잘못돼서 거기가 터져요. 그러면 내척수액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헤드액을 되게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두통 꼭 기억해야 되고 내척수액 유출 증상이고 그럼 환자가 척수 마취를 한 환자가 병동에 들어왔는데 두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1차적인 간호 중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지. 베개 없이 앙화임.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누워있는데 베개 베지 말고 그냥 반드시 이렇게 누워있으라는 거지. 압박하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내촉수액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뭘 하면 되지? 내촉수액을 어서 구해서 갖다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물 먹으라고. 그쵸? 수분 섭취하라고. 이해돼? 그런데도 두통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를 다시 패치를 붙여갖고 이제 구멍 난 데를 메꿔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거기는 두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두통이고 내척수액 유출 증상이고 베개 없이 앙화이 물 많이 먹어라.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반신 쪽에 척수 L3에서 4에 넣는 거니까 그 아래 넣는 감각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신마취 수술한 환자의 간호는 흐름으로도 아셔도 돼. 자, 전신마취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지? 의식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보죠. 그쵸? 그래서 의식 상태 확인해야 되고 기도 개방 확인해야 되고 바이탈 해야 되고 호흡 잘하고 있는지 산소 포화도 SpO2 체크해야 되고 부계 반사 체크해야 되죠. 통증 체크해야 되고 특히 두 번 가로 별표. 자, 여러분 출혈이 있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가 흔들리지? 바이탈에서? 출혈이 있어. 혈압은? 저혈압. 맥박은? 빨라지고. 호흡은? 네, 가빠진 걸 다른 말로? 빨라지지. 그치? 이게 대표적인 출혈이 많았을 때 증상이야. 그래서 가로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배에가는 이런 수술하고 나온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뭐 배액관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그렇지. 배액관에 나오는 출혈량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별표. 그 다음에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쵸? 자위, 반자위.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심호, 기침은 뭘 예방하기 위해서? 무기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기 이상 항혈증 스타킹은 뭘 예방하기 위해서? 혈전선 정맥염. 그 다음에 소화기능 정상 회복시까지 금식이래. 그러면 소화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뭘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장음. 그죠? 바울 사운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고열량 식이 주고 요정체 관찰하고 자, 배뇨곤란 시 따뜻한 물을 외부에 부어서 자극한다? 이거 소변 배뇨하기 어렵죠. 그럼 배뇨하기 소변이 나오고 싶은데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넬라토네요. 그거든?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 세면대에다 물 틀어놓고 앉아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물 흐르는 소리에 자극이 돼서 소변을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손을 따뜻한 물 속에 담그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도 자극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기본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 더 먹으라 그러고 걸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복부팩만이 있으면 장폐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음 청진하고 가스 배출 시켜야 되고요. 가스아웃이 되면 물 먹고 유동식, 연식, 일반식으로 가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고 자 PCA 풀텀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자 P가 뭐지? 자, 페인이면은 땡이에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단어 시험 안 봤어요? 페인이 아니고 페인으로 다 써요. 근데 페인이 아니라 PCA를 한국말로 하면 뭐야? 환자가 조절하는 자가통증 조절 장치지. 그럼 P가 뭘까? 페이션트. C는 컨트롤드, A는 아날게지야. 그죠? 그래서 PCA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 치유, 조직 재구성에 필요한 비타민, 단백질을 줘야 되죠. 자, 수술 합병증 예방 및 간호입니다. 자, 혈전성 정맥경 예방 간호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여기 성인에서 나오고 여성에서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자, 다리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그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지. 걸어라. 항색정 스타킹을 신어라. 다리 올려라. 꼭 기억해야 되고 심하면 혈전들이 안 떨어지면 헤파린, 와파린을 투여해라. 하지 압력 조절기구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발생을 했어. 안정해라. 온수포 적용해라. 하부 하지 마사지 금기야. 왜? 왜 하지 말라 그러지 마사지를? 자, 정맥에 염증이 생겼어. 근데 염증이 생겨서 혈전이 떡이 돼가지고 달라붙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마사지를 해버리면 정맥에 붙어있는 혈전이 떨어져서 얘가 어디로 가? 혈류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 그렇죠. 심장 폐로 들어가서 폐순환,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금기는 항상 나오는 문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항응고제. 기침할 때 지지하고 상처 파열은 여러분들 기침할 때 너무 심하게 하면 상처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지지하는 대표적인 간호 방법이 뭐지? 그렇지. 베개대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상처 감염이 있으면 상처가 벌어지게 되죠. 예방해야 되고 영양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상처 파열 조기 이상하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대하고 하라 그러죠. 예방 발생했어. 그러면 자, 세임팔로 포지션 하고요.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복근을 이완시켜야 되고 자, 상처가 터졌어. 그러면은 노출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마른 거즈가 아니라 노멀셀라인 적신 거즈를 촉촉하게 건조하지 않게 덮어줘야 되고요. 출혈하게 되면 보충제, 알부민, 혈액응고 문제 시 FFP, 수혈 이런 거는 흐름으로 아실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자, 문제집 볼게요. 5페이지. 1번. 제가 다 설명해서 되게 쉬워요. 자, 위암 수술 환자의 위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 환자의 출혈 위험이야. 수술 전에 투약 중단을 생각해 봐야 할 약물. 그렇지. 플라비스 이름을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보라 그랬지. 헤파린, 와파린, 플라빅스. 제가 왜 읽어보라는 줄 아시겠어요? 이해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뭐 이렇게 시키나 절대 하면 안 되고 몰라도 큰 소리로 해요. 알죠? 그래서 플라빅스. 그래서 플라빅스가 무슨 약이야? 항혈소판 제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단 확인을 의사한테 꼭 확인해야 돼. 여러분 2번 모르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기. 프로세마이드 무슨 약이야? 이뇨제. 그치? 프로세마이드가 상품명으로 라식스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이뇨제, 오메프라졸은 대표적인 약물들이야. 이제 다 외워야 돼. 12시간까지 안 가도 돼. 위산을 줄이는 억제제. 위산 억제제. 위는 산으로 돼 있죠. 과도하게 생성되면 안 되니까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 오메프라졸. 프로프라놀롤. 한국말로 써주고 영어로 다 썼어. 친절하게. 무슨 약이야? 고혈압 약이죠.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치료제. 그래서 고혈압일 때 약 나올 거고 협심증 할 때도 나오고 부정맥, 심장질환 할 때 다 나올 거야. 아세토아미노펜은 다 알지? 해열 진통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빅스, 아스피린, 와파린 꼭 기억해야 돼. 2번. 자, 전신 마취를 했는데 문제에서 키워드가 의식이 아직 안 깼대. 그쵸? 이걸 보셔야 돼. 자, 그러면 1번이 틀릴까 맞을까? 그치? 의식이 아직 안, 자, 마취 후에서 의식이 깨면 운동시켜야지. 조기 이상 해야지. 근데 의식이 아직 안 풀렸어. 근데 안 풀렸는데 운동하라고? 아니지.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침상 안정부터 해야 되고 의식이 돌아오면 운동해야 되고 인공 기도를 제거하나요? 안 깨어났는데? 아니죠. 깨서 나서 자가호흡이 있고 ABG를 검사해서 정상이면은 그때 빼는 거고 흉식호흡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지. 복식호흡이지. 기침을 자주 하라고 해요. 전신마취에서 무기폐를 예방하려는데 기침을 격려하지. 기침만 격려할까요? 또 하나 심호흡, 딥브레싱 해야 되고요. 자, 축 Y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여러분, 수술한 환자한테 어떤 자세 해야 되지?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의반자이야. 근데 답은 5번이야. 자의반자인데 왜 축 Y를 하래? 그렇지. 의식이 안 깨어나서. 그치? 흡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 Y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의식이 있으면 자의반자이. 그죠? 그래서 이게 2번 문항이 24년 기출문제예요. 근데 어렵지 않지. 3번. 전신마취에서 복부 수술을 받았는데 2일이 지났는데 환자가 불편감 호소하고 복부가 빵빵해. 팽만이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장음이죠. 전신마취 하면은 장운동이 감소하게 돼서 그로 인한 합병증이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아웃이 됐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스아웃이 안 됐으면은 바울 사운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운드가 소리가 꼬르륵 들리면 아 조만간 장음이 회복이 되게서 가스아웃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쉴게요. 1번. 자, 1번에서 위절제술을 했고요. 의식 저하가 있대요. 근데 맥박은 110회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빠르죠? 혈압은? 저혈압이죠?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배관. 그죠? 답은 5번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견이야? 수술했는데 혈압 떨어지고 의식 저하 있고 맥박 빠르고 혈압 떨어지고 출혈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관부터 확인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2번. 자, 척수 마취를 했대. 부작용. 저혈압. 아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되고. 3번. 척수 마취의 환자의 간호중재. 1번.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 반자의 아니죠. 베개 없이 앙화의 자세를 취해주고 안정하는 거 맞고 수술이 끝나면 기침과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기침과 조기 이상은 전신마취의 적용 방법이지. 3번. 혈압 하강이 되면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취해준다. 혈압 하강이 되면 에피네프린부터 빨리 투여해야 되지. 자세보다. 그 다음에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하반신 감각마비가 있음을 설명해야 되죠. 호흡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취 초기에 머리를 평평하게 유지한다? 아니죠. 머리는 약간 상승시켜야 되죠. 답은 4번. 4번 볼게요. 대장절제술이에요. 자, 2시간 뒤. 얼마 안 됐어. 피부가 차고 창백하고 혈압은
저혈압. 맥박은 빨라. 호흡은 빨라. 해부박을 갖고 있는데 2시간인데 100cc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걸로 나오는 걸 뭘 의심할 수 있어? 출혈. 그렇죠? 수술 부위 출혈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우선적인 간호중재. 자, 절대 안정시키고 산소부터 투여해요? 아니죠. 자, 산소를 투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산소를 투여하는 근거는 뭐지? 호흡. 호흡수 저하만 갖고? 호흡수? 아니지. SpO2부터 측정해야지. 옥시메트리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80 몇 센트로 떨어져야 산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 문제에.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호흡 양상 체크하고 SpO2 확인하고 ABJ 체크한 다음에 산소를 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선적인 건 아니야. 다리를 거상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출혈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 맞죠? 자, 기침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무기폐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 심호흡 격려해야 되고 와파린을 투여한다고요? 와파린을 투여하면 출혈이 더 심해지게 악화되죠. 그래서 안 되고 하지 운동을 하라고요? 수술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니죠. 안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전신마취로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 구토해요. 구토시 우선적인 자세. 그렇죠. 앙하이 아니죠. 축이. 이 1번은 기본간호학의 문제예요. 한 문제 보셔야 되고 폐합병증인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큰 소리로 심호흡 기침. 닭가장이 심호흡 기침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고 3번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요. 혈전용해제 투여는 생기면 투여하는 거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라고요. 조기 이상하고 탄력 스타킹 신으라고요. 수술 후 진통제는 몸에 안 좋으니까 적게 투여해서 빠른 회복을 도와요? 아니죠. 통증 수술하면 되게 아프잖아. 충분하게 주셔도 돼요. 수술 다음날 유동식을 제공하고 서서히 연식 일반식? 아니지. 바울 사운드 듣고 가스아웃 확인하고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답은 2번. 6번 신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야. 옳은 것. 1번은 올까 X일까? 다리 꼬면 거기 혈전 생기지. 무릎 밑에 베개대도 생기지. X. 그래서 다리를 꼬거나 베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재 방법이에요. 심호흡 기침은 신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는 게 아니지. 얘는 무기폐를 예방하는 거지. 그래서 아닌 거고. 자기 전 하지 운동이죠. 하루 한 번 실시한다? 아니죠. 깨어있는 동안에는 한두 시간마다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을 2일마다 벗고 다시 착용한다? 아니지.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게 되면요. 하루에 오전, 오후, 하루에 2번 정도 신었다 벗었다 하면서 상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는 건지 그 압박이 적절한 건지 하루에 2번 정도 벗다 신었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를 사용한다. 맞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